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이 쇼폼을 경험했고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일반 동영상보다 쇼폼을 많이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쇼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쇼폼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하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받으신 대로 MZ를 경영하라 책의 저자이시고 미래세대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위한 넘버원 쇼폼 지식미디어 그룹의 뉴즈 대표님 김가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쇼폼에서 유일한 지식 크리에이터 MCN이기도 하고 틱톡에서는 공식 1위 교육 MCN으로 꼽힌 메이저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즈의 김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1위, 1호. 너무 좋은 표현, 너무 좋은 말. 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조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요. 쇼폼 너무 익숙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회사에 또는 우리의 그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요거 오늘 좀 알려주신다고?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나 기업들이 쇼폼이 지금 대세라는 건 알아서 너무나 하고 싶은데 쇼폼 하면 많이들 떠오르시는 게 대부분 챌린지나 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지식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MCN이고 모두가 쇼폼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좀 고민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폼으로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인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쇼폼으로 브랜딩 하는 방법, 쇼폼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는 각 분야의 지식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MCN인데요. 여기엔 정말 뇌과학, 성교육, 스피치, 입시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크리에이터로 있어요. 쇼폼 안에서 이 메시지가 모두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래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이제 PD, 기자 이런 경력을 거쳐서 이렇게 뉴미디어랑 MCN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들이 하시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틱톡에 쏘아올린 이제 쇼폼 트렌드로 인해서 이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도 클립 엄청 열심히 홍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다 쇼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단순히 이런 쇼폼 플랫폼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쇼폼 크리에이터들에게 조회수당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그리고 릴스는 릴스 보너스 프로그램, 틱톡도 틱톡 리워드, 클립 또한 클립 리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쇼폼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리워드랑 수익을 주고 있는 거는 이 플랫폼에 미래 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떴던 걸 보면 매스미디어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다 1020 미래 세대가 모여있던 플랫폼들이 차세대 매스미디어로 떠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를 다 쇼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영상을 짧게 시청하는 거는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의 변화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TV로 영상을 보던 것과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시에 수시로 영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긴 호흡의 영상보다는 짧은 호흡의 영상을 보게 되는 게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잠시 1020이 좋아하는 MZ세대가 좋아하는 그냥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이미 쇼폼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쇼폼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저희가 지식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이런 챌린지나 좀 스낵컬처용 타임킬링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대표님들이나 기업에서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나 지식 컨텐츠를 하는 게 쇼폼에서 인기가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제가 직접 이제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이런 IT 정보 트렌드로 국내 K-팝의 대부인 JYP님보다 주간 조회수 랭킹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하면서
충분히 이런 메시지가 있는 컨텐츠도 숏폼에서 엔터 컨텐츠를 앞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숏폼 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딱 지금 숏폼 플랫폼 했을 때 딱 떠오르시는 플랫폼이 있으시죠? 틱톡, 그다음에 릴스랑 유튜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틱톡, 릴스, 쇼츠 네, 쇼츠. 생각을 맞아요. 유튜브 쇼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이제 네이버 클립까지 이제 거의 이제 4개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들이랑 또 기업 직원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숏폼 마케팅을 절대로 해야 되는 타이밍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마케터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뭐 새로 런칭하는 거나 알려야 될 마케팅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제는 하나여도 이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는 그 소재 제작이 다 달랐어요. 인스타그램은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는 글을 써야 되고 페이스북은 뭐 적절한 이미지와 적당한 길이의 글, 유튜브는 16대 9 가로형 영상. 그래서 주제는 하는데 만들어야 될 마케팅 소재가 플랫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케터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저희 마케터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SNS 마케터라고 하는데 같은 주제에도 다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이제 네이버까지 9대16 1분 이내에 새로운 영상 하나의 포맷을 다 통일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9대16 1분 이내에 새로운 영상 하나를 만들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4개 플랫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네. 너무 좋네요 이거. 하나의 소재로 원소스 멀티유즈를 해서 4개 플랫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틱톡에서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송송한 일상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틱톡에 올린 숏폼 영상만 그대로 미러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가 13만 명, 쇼츠로만. 인스타그램도 10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각 다른 소재를 만들어서 유튜브 13만, 릴스 10만, 막 틱톡 150만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냥 그 1분 이내 새로운 영상 하나로 동시에 플랫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왕 만든 영상 한 플랫폼만 올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가 네이버 TV 혹은 블로그 모먼트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또 되게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 블로그 모먼트에 추천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막 10,000뷰에서 정말 많을 때 100만 뷰까지 와요. 그래서 100만 뷰가 나온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 크리에이터의 블로그에. 그러면은 총 방문자 수가 몇백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되는 게 달라요.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블로그 열심히 마케팅 하시는 대표님들은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 하는 것도 그것도 와 진짜 터졌다 그런 기준인데 모먼트로서 영상이 몇만 뷰, 몇백만 뷰가 나오면 훨씬 유입이 훨씬 많아진다. 기존에는 이제 접근성이 쉽다라는 이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이제 각각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로 확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엔터 쪽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엔터 쪽에서의 숏폼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숏폼 플랫폼이 대부분 음악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이나 엔터 쪽에서는 거의 빠질 수가 없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우리나라 뮤직뱅크에 보면 가수들 막 1, 2위전 막 등탈할 때 막 음반 판매량 지수 있잖아요. 2022년부터 틱톡 지수가 이미 추가가 됐고요. 가수들의 1, 2위를 하는 것 또한 그리고 칸 라이언즈에서도 틱톡이 오피셜 파트너예요. 칸 영화제에서도. 칸 영화제에서도 틱톡 상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엔터 업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표님들이 정말 숏폼을 공부할 때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수백 개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숏폼 협업을 했어요. 숏폼 기업 계정을 저희가 제작해드리기도 하고 숏폼 광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포트폴리오 중에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뭐 국내 대기업들도 있지만 콜세라나 페덱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려면 보통은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 지사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틱톡 추천 피드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영상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 영상들이 떠요. 이게 바로 숏폼이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국경의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나는 동남아나 미국으로 우리 회사 마케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숏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글로벌 가려면 숏폼 무조건 해라. 왜냐면 추천 피드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람들의 영상이 뜬다는 건 그 말인 즉슨 해외에도 우리나라 영상이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코세라랑 페데스 사례를 가져온 게 뭐냐면 저희는 해외 출장도 안 갔고 해외 지사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데 진짜 컨텐츠 추천 피드에서 영상만 보고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한 콜드메일을 보낸 거예요. 콜세라랑 페덱스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데 그게 국내 마케팅 대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가 영어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같이 협업을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 이런 대표님들은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틱톡 샵 그리고 유튜브 쇼핑 스토어 이런 커머스 기능들까지 다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이제 표현 중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표현보다 국경을 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컨텐츠의 국경을 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컨텐츠로 국경을 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댓글 중에 숏폼에서 도전하는데 조회수가 들쭉날쭉합니다. 맞아요. 근데 컨텐츠는요, 제가 이제 완전 컨텐츠 쪽에서 쭉 커리어를 쌓았잖아요. 레거시부터. 근데 컨텐츠 사실 아카이빙 되는 게 힘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막 잘 되고 이거보다 쭉 컨텐츠들을 잘 쌓아놓고 있으면 그 컨텐츠가 하나 알고리즘에 떴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런 컨텐츠를 올렸네 하면서 구독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쭉날쭉 하더라도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꼭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데 숏폼 너무 지금 레드오션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언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지금도 숏폼에 있는 대다수의 영상들이 엔터테인먼트 영상 되게 많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플랫폼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유튜브도 처음 생겨났을 때 생각하면 유튜브도 초반에는 막 욕조에 콜라에 멘토스 넣고 이런 실험 영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플랫폼들의 발달을 보면 영상 플랫폼들의 발달을 초반에는 이런 예능형 콘텐츠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판을 키워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전문가들 들어오고 방송국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매스미디어가 되는 건데 지금 숏폼은 굉장히 그 유튜브 초기 단계라고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2015년도에 유튜브 그때 막 이제 태동기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하셨을 때 이제 그 내부에 가지고 계신 지식 그 크리에이터들 사례들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모두 그럼요. 나 우리 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거의 이젠 없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전엔 우리가 어떤 내 채널을 만들겠다. 우리 회사로 뭐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채널 만들겠다 했을 때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막 뭔가 좋은 장비 사야 될 것 같고 막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편집하거든요. 크리에이터들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크리에이터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숏폼 뭐 나랑 맞을까 하시는 대표님들이 올해랑 작년에 굉장히 많이 띄워드렸어요. 지금도 띄워들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근데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근데 저는 이 크리에이터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나만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렇게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차별화 그리고 나만이 가진 차별성이 되게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계신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분들 그리고 대표님들, 우리 회사의 사업은 내가 제일 전문가잖아요. 나를 사실 우리 회사만의 사업은 나의 메시지를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전문성을 가진 일을 컨텐츠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네.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맞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계속 창작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남의 이야기라거나 누군가 막 저 말이 인기 있어 보여서 나도 저거 할래라고 하면 언젠가 고갈이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고 우리 회사가 가진 이야기면은 사실 그럼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고 컨텐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컨텐츠 주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적용해 볼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에게 기업 계정, 기업 쇼폼 계정을 추천드리자면은 일단 이렇게 화자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화자가 직접 출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어떻게 보면 저 김경민 대표님께서 매일 아침 라이브 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나는 그런데 좀 출연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출연 안 해도 돼요. 정말 이런 식으로 얼굴이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손이나 목소리 아니면 자료 화면 이런 것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얼굴 공개하지 않고도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 컨텐츠를 보여드린 이유는 또 워낙 그 제조업이나 이제 물건을 커머스 파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컨텐츠는 사실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이 물건을 손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구매 전환율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케이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막 컨텐츠가 들쭉날쭉한데 계속 올릴까요? 고민하시는 분한테 계속 올리다가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시면 기회가 올 거다. 꾸준히 하시라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쇼폼 마케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사실 지인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스타가 되기는 힘든 구조예요. 지인 기반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쇼폼은 추천 피드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워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추천 피드에 뜨면 영상이 알고리즘을 잘 타면, 잘 만든 영상이 10만, 100만 뷰까지 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지인 기반 SNS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쇼폼 컨텐츠의 키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고객의 관점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저희 또 필라테스 이제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한번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고급 스킬이나 고급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중들은 아마 보자마자 넘길 거다. 그 자세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작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대표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관점에서 레벨 0단계에서부터 알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급자 마인드랑 고객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후킹될 수 있는 레벨 0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우리만의 컨텐츠, 맞아요. 우리 회사만의 컨텐츠 중에서도 레벨 0부터 맞아요. 단계별로 가야 대중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대중들이 그럼요. 더 습득할 수 있다. 그럼요. 그 말이 이해됩니다. 네. 이 우리도 결국은 쇼폼 영상은 다 추천 기반이기 때문에 쇼폼 영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 영상을 볼까 말까를 결정 짓는 게 2초거든요, 평균. 2초 안에 눈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2초 안에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내가 좀 봤을 때 생소한 게 나오면 바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는 정말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다가가야 된다. 공감됩니다. 네. 2초.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신 대표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대표님 뭐 밀레니얼이고 하시니까 쇼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MZ세대만 쇼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노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예 CEO 브랜딩 이제 패키지도 있는데 CEO 브랜딩을 해드리는 대표님 중에 연령대가 이제 50대 대표님 있으세요. 그리고 컨텐츠 주제가 장사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막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있을까? 2030이 관심 있을까?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신생 채널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회수 혹시 보이시나요? 171만, 150만, 34.7만. 34.7만. 이제 막 신생 채널이라서 팔로워는 6,000명 정도 세요. 이것도 되게 빨리 느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연령대도 MZ세대가 아니시고 이 주제도 사실은 2030이 관심이 있을까 하는 주제인데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재밌게 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가져온 게 단순 조회수가 아니에요. 공유수가 혹시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영상이 좋아요가 1.7만, 공유 8,400회, 두 번째 영상이 1.8만, 공유 거의 약 5,000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이, 성별, 연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컨텐츠가 좋으면 쇼폼에서 충분히 나이대랑 세대가 달라도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쇼폼은 공유나 저장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한테 이게 노출이 됐는데 그 한 명이 공유를 뭐 3명, 10명한테 하면은 훨씬 많이 바이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긴 영상은 조금 이렇게 공유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데 짧은 영상은 막 DM이나 메시지로 바로바로 공유하잖아요. 이거 봐봐. 부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공유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확 다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 팔로워가 이제 막 시작해서 6,000명인데도 그 도달되는 범위가 보면 100만 개 계정에 넘게 도달로 떠요. 근데 이게 쇼폼이 아닌 일반 플랫폼에서 절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이 팔로워로 6,000명의 팔로워로 100만 명에게 도달이 된다? 근데 이건 쇼폼 바이럴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좀 나이대가 있어서 맞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은 절대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제도 정말 다양한 주제가 다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셔야 돼요. 쇼폼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쇼폼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 회신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팔로워들과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서 소통을 꾸준히 하시면 또 MZ세대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제가 동영상 회신이라고 했던 게 보통은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정도로만 마시는데 쇼폼 영상에서는 대댓글 기능 말고 영상으로 회신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팔로워가 남긴 댓글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팔로워들이 더 효능감이 있고 내 댓글에 영상으로 회신을 해주네. 그리고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고객 관점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또 다음 컨텐츠 아이템이 돼요. 고객들이 남긴 질문이 그거를 또 다음 컨텐츠로 계속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계속 컨텐츠가 양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건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네요. 그거 자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쇼폼의 진짜 강점은 글로벌. 그래서 진짜 글로벌로 정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 너무 좋은 게 이제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쇼폼 영상 만들어서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 4개 채널을 동시에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의 이제 영상으로 이 댓글에도 있는데 9대 16의 1분 이내의 영상으로 하나의 소재로 4개의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방식과 형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은 우와 댓글도 활발하네요. 어. 실행보님 쇼폼 하긴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쉽지 않대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쉬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읽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왔고 초반에 어떻게 후킹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다. 이런 도전한다니 아까 2초면 딱 넘긴다 이랬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예시를 드리고 싶냐면 기사로 치면 헤드라인, 기사 제목,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폼 영상 안에서 내가 유튜브를 했었을 때 썸네일 제목에 넣을 문장 혹은 기사를 내가 쓴다면 헤드라인에 넣을 문장, 블로그로 치면 블로그 제목이겠죠? 그거를 맨 앞에 배치시키면 돼요. 쇼폼에서 첫 이출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사여구나 수식어, 부연 설명 다 빼고 바로 본론부터 직관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쇼폼 영상에서 시작 부분에 뭐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넘겨가 버린다는 거죠. 그냥 바로 본론. 뭐 인공지능 시대에 절대 죽지 않을 직업 탑5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본론을 먼저 제목을 먼저 말하고 정말 두갈식으로 컨텐츠를 시작을 하시면은 사람들의 좀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네,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BM웍스 대표 허당 이정민 회원님께서 맞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고객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구독자 8,000명 정도 되는데 영상마다 다르긴 해도 조회수 10만을 넘어간 영상들도 있고 연매출도 30억 정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레벨 0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그래도 이거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 밑에 이제 댓글 중에 라라랜드 회원님 네. 편집 어플 추천 아까 핸드폰으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아, 혹시 맞아요. 추천하고 싶으신 편집 게? 어플 제가 2가지 어플 추천드리고요. 하나 블로라고 VLLO 물고기 모양 어플이고요. 블로. 그리고 캡컷이라고 CAPCUT 캡컷 이 2가지가 있어요. 각각 이 앱의 장점이 있는데 전 이 2가지 앱을 블로는 컷 편집을 할 때 사용하고요. 컷 편집할 때 굉장히 그 1프레임까지 다 그 컷 편집이 가능해서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잘라내는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자막을 까는 작업으로는 좀 캡컷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여러분 진짜 적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신기술인데 꿀팁 방출입니다. 보통 편집자들이 말자막 까는 거를 제일 힘들어요. 통상적으로 노가다라고 하는 편집 피드 사이에서는 여기 캡컷에서는 자동 캡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동영상에 있는데 목소리 있죠. 이거 자동으로 자막을 다 깔아줘요. 그래서 정말 그냥 자동으로 자막에 AI가 깔아주니까 예를 들면 내 발음 중에 부정확한 부분만 잠깐 수정해주면 되는 거고 폰트 스타일도 너무 많고 애니메이션 효과 다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후편집은 캡컷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2편집 다 무료고요. 정말 좋은 건 보통 모바일로 편집하면 뭐 화질이 저화질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4K로 뽑힙니다. 그래서 캡컷과 블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꼭 이 2개 어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은진 회원님, 롱폼이랑 쇼츠랑 내용을 따로따로 가도 괜찮을까요? 유입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롱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롱폼 쇼츠 따로 가는 것보다 결국은 저는 롱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롱폼이 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롱폼에 있는 하이라이트 쇼츠들을 많이 뽑아내서 그걸 보시면 그 관련 영상 보기 클릭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계속 롱폼으로 유입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쇼폼 크리에이터들은 쇼츠는 아예 별도로 봐서 쇼츠만 하고 아예 롱폼 영상 안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채널에 좀 다른 컨텐츠가 좀 공존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롱폼을 오히려 쇼츠, 하이라이트 쇼츠로 잘 여러 개 만들어서 롱폼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격 타깃이 너무 다르면 쇼폼 채널은 아예 따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건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팁이었습니다. 잘하고 싶다!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담당자를 두는 게 좋을까요? 고민됩니다. 만약에 대표님이시라면 처음엔 그래도 대표님이 틀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담당자가 대표님의 생각과 대표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랑 100% 싱크가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 친구가 대표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획물을 보고 학습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레퍼런스 영상물을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담당자를 구해서 이런 메시지, 이런 톤 앤 매너, 이런 무드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첫 시작을 담당자한테 잡으라고 하면은 대표님이랑 싱크 맞추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자 꿈의 세계로 회원님께서 쇼츠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꿀팁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인지 캠퍼스 댓글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 김예슬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김진기 회원님이 쇼폼으로 브랜딩하는 방법 기대됩니다. 김예슬 회원님이 15초 브랜딩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이제 멀티유저 원소스 멀티유저 얘기할 때 9:16 1분 이내로 하나 소재로 4개의 플랫폼 저도 여기 오늘 약간 좀 딱 꽂혔습니다. 이게 알고 있지만 좀 확 꽂힌 시간. 유하나 회원님이 와 완전 꿀팁입니다. 나한빈 회원님의 질문입니다. 기업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고 하는데
구독자를 늘리려면 목표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면 롱폼 영상보다는 쇼츠 영상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아직 엄청 팀이 막 롱폼 팀이 엄청나게 미리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쇼츠부터 시작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플랫폼들이 다 쇼츠 영상, 쇼폼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해주고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제로 베이스에서 노출을 시키고 싶다,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쇼폼 영상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 약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댓글창에 라라랜드 현님 아까 그 편집 어플 네네네. 추천해주라고 하셨던 분이 벤치마킹하기 좋은 채널 추천 가능할까요? 이거는 각 회사의 카테고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내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채널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그 채널들의 영상들을 인기 순으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도 조회순으로 보는데 거기 보면은 결국은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건 대중들이 이 카테고리 이 키워드에 이런 거에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내 분야에서 저 사람들이 잘한다. 나도 저 사람들의 팔로워를 나도 데려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보고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주제에 대중들이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니까 인기순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시간 있지만 다루겠습니다. 기자의 꿈의 세계로 가장 꿈의 세계로 쇼츠할 때 키워드 적는 것도 알고리즘에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결국은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조회순으로 많이 보라고 한 게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어떤 패션 유튜브라고 할게요. 근데 키워드 검색을 보면은 키워드 검색량이 뭐 장마라든지 장마 패션이라든지 뭐 시즌 오프라든지 그때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검색량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럼 그거를 제목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검색을 했을 때 내 영상이 걸리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좀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게 뭔지 이런 거는 좀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나 이런 검색해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엄청난 꿀팁들 다 방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경영자와 우리 직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무래도 지금 많은 기업가 분들이 쇼폼에 정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오늘의 강연이 아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만약에 나 정말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DM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주의 김가연 대표님께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주셨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DM으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로 쇼폼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쇼폼부터 바로 시작해서 저희도 구독자도 늘리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들 계속 만들어가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컨텐츠를 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 오늘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쇼미더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